반갑습니다. 욜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에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욜로는 오브젝트 디텍션, 객체 탐지에 사용됩니다. 객체 탐지는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그리고 로컬리제이션이 이제 둘 다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로컬리제이션은 이렇게 바운딩 박스를 그리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운딩 박스는 객체를 전부 포함하는 가장 작은 사각형 박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은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이제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이 둘을 이제 합한 게 객체 탐지인 거죠. 그리고 이제 기계학습은 이건 이제 교재에 나온 부분입니다. 기계학습은 예측 문제를 풀 때 이제 회귀와 분류가 있거든요. 욜로는 이 중에 이제 회귀를 사용합니다. 욜로 이전에 객체 탐지는 이제 바운딩 박스를 이제 여러 개 이제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바운딩 박스마다 이미지를 이제 분류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욜로는 이 둘을 이제 하나의 회귀 문제로 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일 신경망을 쓴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단일 신경망이다 보니까 이제 훨씬 간단하거든요. 간단하니까 이제 속도도 빠르고 이제 최적화도 쉬운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욜로의 작동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량 조절에 실패해서 영상이 조금 깁니다. 예, 죄송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로컬리제이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나로 묶어 처리하는 걸 유니파이드 디텍션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욜로는 입력 이미지를 S/S의 그리드로 분할합니다. 논문에서는 7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7x7, 49개의 그리드 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그리드 셀들을 기준으로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고 그리고 해당 바운딩 박스에 객체가 있을 확률도 예측하고 그리고 그리드 셀에 객체가 있을 경우에 클래스별 확률도 예측해서 이 둘을 조합해서 최종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9개의 그리드 셀을 만들고 각 그리드 셀마다 지정된 수만큼 바운딩 박스를 그립니다. 이 연구에서는 그리드 셀당 2개의 바운딩 박스를 그렸습니다. 그리드 셀마다 바운딩 박스 2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리드 셀 2개에만 바운딩 박스를 표기했거든요. 여기랑 여기. 자, 그런데 실제로는 모든 그리드 셀마다 바운딩 박스가 2개씩 그려지는 겁니다. 이때 바운딩 박스의 중심점이 해당 그리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바운딩 박스는 5개의 예측 값으로 구성이 됩니다. 중심점의 가로좌표, 그리고 세로좌표, 바운딩 박스의 너비, 높이, 그리고 컨피던스 스코어입니다. 이 중에 좌표와 크기 값은 정규화를 해줘야 합니다. 중심점의 좌표를 이미지 전체 기준의 좌표를 쓰면 예를 들어 같은 객체여도 위치가 바뀔 때마다 학습 시의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되겠죠. 강아지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으면은 이제 좌표 값이 너무 크게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규화를 해주는 겁니다. 중심점 좌표의 위치를 해당 그리드 내의 좌표로 변환하는 거죠. 0과 1 사이의 값으로요. 그러면 요 연두색 점은 x 값이 0.5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너비하고 높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값을 쓰면 이미지의 크기가 달라질 때마다 가중치가 달라지겠죠. 요 강아지인데 똑같은 강아지가 이제 크게 있을 때랑 작게 있을 때랑 이제 가중치가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자, 너비와 높이는 전체 이미지 크기 대비 비율로 이제 바꾸어 줍니다. 그러면 0과 1 사이의 값이 되겠죠. 요거는 0.3 정도 되겠네요. 이 바운딩 박스의 너비는. 네. 이런 식으로 정규화를 합니다. 자, 컨피던스 스코어는 해당 바운딩 박스에 오브젝트가 존재할 확률, 거기에다가 IOU를 곱한 값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해당 바운딩 박스가 객체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바운딩 박스 안에 오브젝트가 있다는 게 얼마나 믿을만 하냐, 여기에다가 IOU,
해당 바운딩 박스가 얼마나 정확하냐를 곱한 값입니다. IOU는 여기 오른편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객체의 실제와 예측의 교집합과 합집합을 이용해서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예측을 잘한 겁니다. 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자, 그러면 컨피던스 스코어는 결국 바운딩 박스가 객체를 가졌느냐, 그리고 가졌다면 얼마나 바운딩 박스가 이제 객체를 잘 감싸고 있느냐를 예측한 값인 겁니다. 객체가 없다면 0을 예측해야겠죠. 자, 바운딩 박스에 관해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각 그리드 셀별로 객체가 존재할 경우에 클래스별 확률을 예측해야 합니다. 논문에서의 클래스는 20개입니다. 그러니까 개소, 자동차, 자전거 이런 보기가 20개가 있는 거죠. 자, 객체가 없다면 이 객체가 존재할 경우에 클래스별 확률은 0이 됩니다. 예. 만약에 이제 요 객체가 있다면 이제 클래스별로 확률을 구하겠죠. 뭐 개가 있을 확률 0.8, 뭐 사자일 확률 뭐 0.1 이런 식으로요. 자, 클래스별이니까 클래스의 수만큼 값을 구합니다. 그러면 각 그리드 셀마다 바운딩 박스가 2개인데 바운딩 박스마다 예측할 값이 이제 5개인 거죠. 네? 자, 바운딩 박스 2개, 예측할 값이 바운딩 박스마다 5개, 그리고 클래스가 20개잖아요. 이 논문에서는. 그러니까 이 그리드 셀마다 예측할 값이 결국 30개인 겁니다. 2 곱하기 5 더하기 20개 해서 30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리드 셀은 이제 49개잖아요. 7, 7에 49. 예, 그러니까 7 곱하기 7 곱하기 해서 그리드 셀 값을 구하고 각 그리드 셀마다 30개의 이제 값을 이제 예측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전체 이미지에서 이제 예측할 값들은 1470개인 거죠. 예. 1470 텐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네트워크 디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네트워크 디자인은 구글넷 모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구글넷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교재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다만 구글넷에서 사용하는 인셉션 모듈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1x1의 축소 레이어 그리고 3x3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했습니다. 컨볼루션과 이제 풀링 이제 컨볼루션과 풀링에 관한 내용도 이제 교재를 이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7x7x 30의 이제 텐서를 만들어냅니다. 앞에서 보셨던 그 텐서죠. 자, 여기서 이제 패스트 욜로라는 게 있어요. 패스트 욜로는 이게 뭐냐? 자, 그냥 욜로가 이 컨볼루션 레이어 24개랑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2개를 사용해서 만드는데, 자, 패스트 욜로는 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24개에서 9개로 줄인 겁니다. 그러면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그만큼 이제 속도는 빨라지는 거죠. 예, 그만큼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습 과정을 보겠습니다. 앞쪽에 레이어 20개를 이미지넷 데이터셋으로 이제 사전에 학습을 시킵니다. 이미지넷에 관한 설명도 이제 교재 21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무작위로 초기화된 가중치를 가진 컨볼루션 레이어 4개와 완전 연결 레이어 2개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성능이 좋아진다고 이 논문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논문에 이제 요 논문을 참조해서 요것들을 추가했다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분화된 이제 시각 정보를 받기 위해서 224바이 224의 해상도에서 448바이 448 해상도로 높여서 이제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레이어는 이제 선형 활성 함수를 사용하고요. 이 마지막 레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활성 함수들은 전부 이제 리키렐로 활성 함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학습을 위한 손실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줄부터 보면 그 i는 그리드 셀을 가리키고 j는 바운딩 박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7 x 7이니까 요 값이 이제 49개이고 i는 0부터 그 48까지겠죠. 그리고 b는 그리드 셀마다 그 가지고 있는 그 바운딩 박스의 개수로 논문에서는 2였죠. 그러니까 j는 0부터 1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시함수가 뜻하는 건 i번째 그리드 셀의 j번째 바운딩 박스가 객체 하나를 책임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책임을 지고 있다면 1 아니면 0이겠죠. 자, 욜로에서는 이제 객체가 여러 개의 바운딩 박스 혹은 그리드 셀에 속하지 않고 하나의 바운딩 박스, 그리드 셀에만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에 속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의 바운딩 박스, 하나의 그리드 셀에만 이제 속하는 거죠. 이때 그리드 셀이 객체를 책임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강아지가 이제 차지하는 그리드 셀이 이제 많죠. 여기 그리드 셀도 강아지가 차지하고 있고, 여기도 강아지가 차지하고 있고. 자, 그래도 이제 결국 바운딩 박스의 이제 중심점이 위치한 그리드 셀, 요 셀만 이 강아지 객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그리드 셀은 이제 객체가 없는 그리드 셀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x 좌표하고 y 좌표 그리고 이제 너비와 높이 예측을 이제 학습을 이제 시키는 겁니다. 이제 객체가 있는 그리드 셀의 이제 바운딩 박스에서만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너비와 높이에는 이제 루트가 씌워져 있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건 이제 바운딩 박스의 크기에 따른 로스율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막 실제가 10 그리고 예측이 5면 차이가 5인데 실제가 100이고 예측이 50이면 차이는 50이 됩니다. 바운딩 박스가 크면 곧 객체의 크기가 크면 더 큰 오류로 인식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트를 씌워서 그 차이를 이제 없애는 거죠. 그리고 앞에 이제 람다 코디네이트 값이 있습니다. 이제 좌표 쪽에도 있고 이제 크기 쪽에도 있죠. 이건 이제 좌표와 넓이는 이제 결국 로컬리제이션 값이지 않습니까? 이제 로컬리제이션에 좀 더 비중을 주기 위해서 이 값을 주는 겁니다. 논문에서는 이제 이 람다 코디네이트 값을 이제 5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제 로스율이 커지겠죠. 그러면 이제 비중이 높아지는 거고요. 자, 그리고 다음 두 줄은 이제 컨피던스 스코어입니다. 컨피던스 스코어인데 이제 두 개가 이제 다른 점은 이제 하나가 바운딩 박스가 객체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인 거고, 자, 다른 하나는 바운딩 박스가 객체를 책임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지시함수에 이제 no 오브젝트 표시가 있죠. 컴피턴스 스코어는 이제 객체가 없는 경우도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줄이 있는 겁니다. 이제 높이와 너비는 이제 객체가 없는 경우에는 정답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컴피턴스 스코어는 객체가 없으면 이제 0이라는 답을 줘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객체가 없는 경우도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여기 람다 값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미지에서 이제 객체가 없는 그리드 셀이 이제 훨씬 많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죠. 여기 얘만 이제 강아지 객체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객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 그리드 셀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 학습 비중을 맞춰주기 위해서 얘의 비중을 이제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1보다 작은 값을 줘야겠죠. 이제 비중을 줄이려면 이 연구에서는 이제 0.5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로스율 값은 이제 절반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줄은 각 그리드 셀별로 객체가 있을 경우에 클래스별 확률입니다.
앞에서 봤던 자 그리드 셀별 값이니까 지시 함수가 이제 그리드 셀까지만 있습니다. 객체가 없으면 이제 뭐 그냥 이게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객체가 있는 경우에만 이제 클래스별로 이제 전부 예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스트 과정을 보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요. 근데 이제 앞에서 이제 했던 겁니다. 다. 이쪽은 이제 새 거네. 자, 테스트 과정을 보겠습니다. 이미지가 입력되면 7 7 30의 이제 텐서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49개의 그리드 셀, 그리고 셀마다 이제 30개의 값, 그 5개의 이제 바운딩 박스, 또 5개의 바운딩 박스, 그리고 객체가 존재할 경우에 이제 클래스별 확률, 클래스가 이제 20개니까 20개. 자, 여기서 각 바운딩 박스 이제 각 바운딩 박스 정보의 컨피던스 스코어 있죠? 요거, 여기서 이제 두 개죠. 요거를 그 해당 그리드 셀에 객체가 존재할 경우에 클래스별 확률, 얘네들이죠. 요것과 이제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는 값이 그 이제 객체가 존재할 경우에 이제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 그러면 이제 이게 클래스별 그 컨피던스 스코어가 되는 겁니다. 클래스별 컨피던스 스코어 값. 자, 그리드 셀마다 이제 바운딩 박스가 이제 두 개씩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객체가 존재할 경우에 클래스별 확률은 이제 20개니까 이거를 이제 요거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요 20개 하나씩 다 곱해주고 요 뒤에 거에다가 20개 하나씩 다 곱해주면 이제 총 40개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총 40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운딩 박스는 자, 그리드가 이제 49개니까 바운딩 박스는 그 두 배인 이제 98개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클래스별로 객체 탐지 과정을 이제 수행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예를 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클래스별로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강아지 클래스만 볼게요. 강아지 클래스가 5번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 98개의 바운딩 박스 값에서 이제 지정한 임계치 이하의 클래스별 컴피턴스 스코어를 가진 바운딩 박스를 제외합니다. 자, 이렇게 98개의 이제 바운딩 박스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이 클래스 그 스펙시픽 클래스별 컴피턴스 스코어가 특정 값 이하인 경우를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 임계치를 0.2로 주면은 이 점수가 이 클래스별 컴피턴스 스코어가 0.2 이하인 애들은 다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강아지 주변에만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남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NMS라는 이제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이 바운딩 박스들을 이제 서로 IOU를 다 비교를 해요. 다 비교해서 IOU 값이 서로 0이면 이제 같은 클래스지만 다른 객체로 보는 겁니다. 뭐 만약에 IOU 값이 0이면은 여기에 이제 다른 애가 있는 거니까 여기 또 강아지가 있다는 소리겠죠. 요 예시에서는 여기 강아지가 없지만. 자, 그렇지만 이제 IOU 값이 0보다 크다면 바운딩 박스가 이제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겹치는데 이제 같은 객체가 아닌데도 좀 겹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계값을 지정을 해줍니다. 만약에 0.5면 절반만 겹쳐도 이제 같은 객체로 보겠죠. 예. 이 임계값 이상의 이제 IOU 값을 가진 겹친 바운딩 박스들 중에 제일 이 클래스별 컴피턴스 스코어가 높은 애만 남겨놓는 거예요. 겹치는 애들 중에. 그러면 애가 이제 가장 그 클래스별 그 컴피턴스 스코어가 높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겹친 애들 중에 딱 애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만약 오른편에 이제 강아지가 한 마리 더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IOU가 애랑 안 겹치니까 여기 이제 남아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바운딩 박스끼리 또 대결을 해서 가장 높은 애만 여기 있는 애들 겹친 애들 중에서 가장 높은 애만 하나 남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강아지 한 마리, 여기 강아지 한 마리 그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자,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이제 연구진이 말하는 욜로의 한계점을 보겠습니다.
자, 손실함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욜로는 그리드 셀 하나당 객체를 하나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그리드 셀 하나에 객체가 두 개가 있으면 하나밖에 감지를 못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은 새가 하나의 그리드 셀 안에 두 마리가 있으면 한 마리밖에 탐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새가 여기 있고 또 여기 있어서 이제 위치한 그리드 셀이 다르다면 이제 탐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그리드 셀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한 마리는 탐지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바운딩 박스를 이제 예측을 하는데 바운딩 박스를 알고리즘으로 이제 그리는 게 아니라 이제 데이터로부터 학습해서 이제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에 없던 그 바운딩 박스의 종횡비를 만나면 바운딩 박스를 제대로 못 그립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 데이터에 이제 뱀들이 다 이제 또아리를 잘 틀어갖고 이렇게 다 정사각형의 바운딩 박스만 이제 학습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보니까 뱀이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옆으로 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사각형이 아니죠. 직사각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정사각형 바운딩 박스만 학습을 했기 때문에 요런 거에서 이제 그 탐지를 이제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손실함수에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바운딩 박스의 크기에 이제 상관없이 동일한 그 로스를 줍니다. 아까 그 너비 값하고 높이 값을 이제 루트 씌워 갖고 그렇게 줬죠. 자, 그런데 이게 안 좋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똑같이 예측에 실패를 지금 했거든요. 예. 자, 예측에 실패했는데 자,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IOU 값이 매우 다르게 나옵니다. 얘는 이제 예측을 제대로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IOU 값이 꽤 크죠. 네. 0.5는 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얘는 IOU 값이 아주 작죠. 뭐 거의 없는 거죠. 자, 그 손실함수에 이제 IOU 값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성능 저하를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다른 객체 탐지 모델과의 비교입니다. 자, 자세한 설명은 다른 모델에 대한 이제 상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는 그 욜로와 다른 모델들과의 비교표인데요. 자, 파스칼 VOC 2007 이제 이것도 객체 탐지에 주로 쓰이는 데이터셋인데 그걸로 테스트한 겁니다. 자, 여기서 MAP는 그 객체 탐지 모델의 성능 평가 지표입니다. 그 품질 평가죠. 높으면 좋은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MAP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FPS는 그 초당 얼마나 처리가 가능한지를 나타냅니다. 이제 속도 평가죠, 이거는. 그 높으면 좋은 겁니다. 그 이제 그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FPS는 이제 최소 30은 돼야 이제 실시간에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자, 패스트 ICNN의 경우 이제 FPS가 0.5면 그 초당 0.5개 처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한 장 이미지 한 장 처리하는데 2초가 걸린다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그 실시간에는 절대 쓸 수가 없죠. 실시간 탐지에는. 네. 자, 요걸로 이제 보시다시피 욜로는 그 이제 욜로가 만들어질 당시에 이제 가장 빠른 객체 탐지 모델이었습니다. 자, 그냥 욜로도 이제 FPS가 45로 이제 되게 빠르죠. 제일 빠른 건 아니지만, 자, 하지만 이제 패스트 욜로는 품질이 약간 떨어지지만 155로 이제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자, 요 DPM 이 100Hz DPM이 이제 속도는 빠르긴 한데 MAP가 이제 품질이 욜로하고 이제 비교도 못할 정도로 이제 낮죠. 네. 자, 그리고 요 밑에 이 욜로 이제 VGG는 그 욜로를 그 VGG 넷을 사용해서 훈련시켰다는 이제 의미입니다. 예, 요것도 이제 페스타 CNN 뒤에 VGG 붙은 것도 페스타 CNN을 VGG를 사용해 훈련시켰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VGG 넷에 대한 설명은 교재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들 이제 MAP가 이제 조금씩 올랐지만 속도는 떨어졌어요. 예, 원래 속도보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그 패스트 RCNN과 이제 비교해 갖고
이제 욜로하고 이제 페스타 CNN하고 비교해 갖고 오류의 비율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욜로는 이제 로케이션 오류가 19%죠. 되게 높습니다. 자, 페스타 CNN에 비해서 이제 바운딩 박스를 잘 못 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로케이션 정보가 이제 어긋나는 거는. 자, 하지만 이제 백그라운드 오류는 이제 적습니다. 이게 배경을 이제 객체로 착각하는 비율이 낮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배경이랑 객체를 잘 구분하는 거죠. 이건 욜로가 이제 이미지를 한 번에 보기 때문이거든요. 이미지를 한 번에 보고 이제 학습을 하니까 이제 배경과 객체를 같이 보게 되는 거죠. 욜로는 학습을 할 때. 그래서 이제 학습을 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표는 그 이제 그 페스타 CNN을 그 다른 모델들하고 이제 컨비네이션 했을 때 그 페스타 CNN만 썼을 때보다 이제 얼마나 이제 그 MAP가 이제 올라가냐, 그러니까 품질이 좋아지냐를 이제 비교한 표입니다. 그 페스타 CNN만 썼을 때는 이제 71.8이었는데 그 이제 보시면 예를 들어 이거예요. 이제 VGG-M이란 거를 이제 혼자 썼을 때 이제 59.2인데 그거를 이제 페스타 CNN하고 이제 합치니까 이제 72.4가 나온 거죠. 그럼 페스트 ICNN 입장에서는 71.8에서 요걸 같이 써서 0.6이 오른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욜로랑 같이 쓰면 이제 욜로 혼자 돌렸을 때 63.4고 페스타 CNN 혼자 돌렸을 때 71.8인데 같이 돌리니까 75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3.2 포인트나 이제 올라간 거죠. 예,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엄청나게 상승폭이 높습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겠어요? 이제 오류가 나는 분야가 이제 엄청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강점이 있는 거죠. 페스타 CNN은 이제 로케이션에 강점이 있는 거고, 욜로는 이제 백그라운드 이제 여기에 강점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강점이 있는 분야가 확 다르다 보니까 그 같이 썼을 때 이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 표는 파스칼 VOC 2012에서 이제 성적표입니다. 그 MAP가 욜로가 이제 제일 뛰어난 건 아니에요. 네. 뭐 이것도 이제 페스타 CN이랑 같이 썼을 때 요거고 이 정도면 뭐 별로 높아 보이진 않을 수 있어요. 않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애들 중에 그 실시간 탐지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빠른 모델은 욜로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의미가 큽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학습 데이터하고 이제 다른 유형의 이미지를 이제 받았을 경우에 이제 성능 평가입니다. 자, 학습 데이터가 지금까지 이미지넷도 그렇고 다 사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진이랑 그림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그림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예, 요거는 이제 피카소의 그림, 그리고 이거는 이제 브라트, 예, 그냥 예술 작품들이죠. 피카소 외 다른 사람들 작품. 자,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 사진이나 실제 의자만 이제 계속 보고도 이제 그림을 보고, 아, 저거 의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객체 탐지 모델들한테는, 예, 그게 상당한 이제 시련입니다. 자, 이제 결과를 보면, 자, 욜로가 원래 뭐 59.2 이런 정도의 수준이 나왔다가, 자, 피카소 그림이 됐는데 별로 안 떨어졌죠. 53.3 별로 안 떨어진 겁니다. 다른 애들 볼 거예요. RCNN은 54.2였다가 피카소 그림에서 10.4가 됐습니다. 네, 피카소 그림이 좀 이제 보통 사람 그림보다 난해하잖아요. 네, 여기서는 뭐 26이 됐네요. 네. 자, DPM도 44.2에서 30.8, 37.8로 떨어졌어요. 네, 엄청 떨어진 거죠. 자, 욜로만 이제 별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네, 이 정도도 아주 다른 거에 비하면 준수한 거고요. 네. 이게 이제 욜로가 그 다른 뭐 그러니까 분야가 바뀌어도 논문에서 이제 도메인이 바뀌어도 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도메인이 바뀌어도 이제 강하다는 겁니다. 일반화가 이제 엄청 다른 모델들보다 좋다는 거죠. 자, 왼쪽 그래프를 보면 자, 이게 이제 정확도거든요. 정확도. 그러니까 이제 그 만약에 내가 10개를 이제 뭐 강아지라고 뽑았는데 그 중에 이제 5개가 정말 강아지였다. 그러면 이게 이 정확도가 이제 0.5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리콜은 그 재현율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뭐 강아지 10개를 찾아내야 되는데 근데 이 모델이 5개만 찾아냈다. 그러면 이제 0.5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서로 이제 반비례 관계거든요. 이제 정확도가 높아지면 재현율이 이제 그 떨어지고, 예, 재현율이 높아지면 이제 정확도가 이제 낮아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을 이제 잘 절충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성능을 조절할 때. 자, 여기서 보시면은 뭐 욜로가 이제 가장 성능이 좋다는 걸 한눈에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욜로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일반화가 매우 뛰어난 모델입니다. 예. 자, 요 위에 있는 것들 다 그림인데, 뭐 사람, 예, 고양이, 강아지, 다 이렇게 객체 탐지를 잘 했죠. 예. 요것도 이제 사람으로 판단한 게 이제 정말 대단한 모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 밑에도 이제 다 잘 잡았죠. 새 이렇게 약간 겹쳐 있는데도 이제 잘 잡아냈고 여기도 비행기 다 잘 잡아냈고 잡아냈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요거 사람인데 예, 그 이제 비행기로 이제 탐지했습니다. 예, 요거는 뭐 그래도 예, 준수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이것보다 더 좋은 모델들이 있겠죠. 요것도 이제 사람으로 제대로 판단하는. 자, 그런데 이제 욜로의 강점은 이렇게 그 이제 높은 퀄리티를 가졌음에도 속도가 이제 매우 빠르다는 겁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자, FPS가 30 이상은 돼야 우리가 이제 그 실시간 감지에 이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CCTV 같은 거에 이제 쓰려면 그 끊기지 않는 그 동영상에 쓰려면 FPS가 30 이상은 돼야 될 텐데 욜로가 그것을 충족하는 겁니다. 예. 그 품질도 어느 정도 보장되고 그리고 이제 속도는 빠른 그런 거죠. 예. 특히 패스트 욜로는 정말 빠르죠. 예. 자, 이렇게 욜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